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참사 현장의 안전관리 계획서를 확보해 분석해봤더니 사고가 난 2층 공정은 구조 안전성 검토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이정선, 김대중 광주 전남 교육감도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와 충돌하기 직전 기체의 평균 속도는 시속 230km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즘처럼 한파가 기승을 부릴 때 환경미화원은 2시간에 20분꼴로 휴식을 취하라는 지침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실 시공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 계획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2층 공정에 대한 안전성 검토가 아예 제외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공사가 광주시에 제출한 공공도서관 공사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지하 1층부터 최상층까지 붕괴 위험 요인 분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2층 공정에 대한 위험 요인은 빠져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높이 5m 이상의 지지대가 설치된 구간은 구조 안전성 검토 대상이지만 2층은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 설계돼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사고 지점은 참사 직전까지 단 한 번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각 층마다 콘크리트 타설을 지지하는 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성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시방서에 적시된 지지대가 일부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누락된 점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지상층에 대한 공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 분석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실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좀 됐었으면은 이번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었던. 안전관리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의문입니다. 시공 단계별 위험 요소와 위험성 발굴 항목에서 정작 사고가 발생한 2층 공정의 위험성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시공사와 안전전문기관, 감리, 광주시, 국토부 등을 거쳐 승인 절차가 납니다. 5곳 모두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데 중간 점검 과정에서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S와 관련돼서 이렇게 접수가 됐으니 결과를 주세요 라고 하면 저희들은 이 층간 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적정이라고 이게 오거든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서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걸러내지 못하면서 이번 참사는 애견된 인재였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만큼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종일 기온이 크게 오르진 않겠고요.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4도 안팎으로 영하 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던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전남 곳곳에서는 아직까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찬바람은 강하게 불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서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방선거가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행정통합 이슈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선거를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오늘부터 20일까지 기초단체장이나 지역의원 출마를 원하는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열린 공직후보자 추천 설명회에 참석한 입지자들은 이번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말합니다. 사실상 지방선거 준비가 시작됐지만 행정통합으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후보자들에게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주민들에게도 좀 더 고민이 깊어져야 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정부 기조에 맞춰서 함께 발빠르게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손을 넣어서 함께 합심해서 다음 달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광주 전남 통합단체장 선거가 현실화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시도지사 입지자들은 모두 15명 안팎. 추가로 거물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직 등 제3의 인물이 등판할 수도 있습니다. 자리는 하나인데 입지자는 많아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판세에 따라 불출마나 후보 간 합종연행 등 선거판이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광주권 후보는 전남 선거를 위해 전남권 후보와 단일화 내지는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번 달 발표 예정인 민주당의 현역 단체장 평가도 변수입니다. 평가 결과 광주시장이나 전남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되면 경선 판도는 안개 속에 빠집니다. 또 경선이든 본선이든 생활 밀착형 공약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행정통합 이슈가 차지할 우려도 있습니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에 매몰돼 생활 불편 해소나 육아 지원, 대중교통 개선 같은 생활 공약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입지자에게도 또 유권자에게도 녹록지 않은 선거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교육계도 본격적인 통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은 부족한데 인사교류와 승진 등에서 광주 교원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흐름에 광주 전남 교육당국도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시도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대통합 시대에 걸맞게 교육을 통한 호남 발전의 백년지계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교육청이 공동으로 통합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도교육감은 광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교직원 인사교류와 승진 등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광주의 교원들의 신분 불안,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 역시 특별법에 담아서 부칙으로라도 담아서 명기를 해서 교원단체랄지 또 우리 교육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도들을 마련하기로. 이에 대해 광주 교원단체들은 통합 논의가 너무 속도전으로 치닫다 보니 교육계 논의나 의견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섣부른 통합 논의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행정과 교육을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끌려가지는 않은가 이런 걱정들이 가장 많이 들고요. 행정통합특별법 발의가 오는 16일로 예고된 가운데 시도 교육을 둘러싼 쟁점을 해소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혼란과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을 바라보는 지역 내 시선은 다양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산업과 행정, 예산 등 여러 분야에서 권역의 구심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의 실무를 주도할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가 통합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지 열흘 만입니다.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곧바로 첫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 법안에 대한 내용과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진 협의체를 통해서 그런 기본 골격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서 설명도 하고 국회에 가서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치권도 통합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제 상무위원회를 열어 광주 전남 통합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전남도당은
행정통합은 역사적 기회라며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남 광주 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동의 절차를 두고 주철현 의원 등 일각에서는 주민투표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시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사실상 굳어진 상황. 절차보다 속도에 방점이 찍히면서 동북권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광주나 전남 서부권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고 행정과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도 동북권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주는 그런 엄청난 특례가 전남 동북권이 아니라 광주시나 전남 서부권이 정치적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들을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전남 동부 6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경제, 노동단체 등은 오늘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에 따른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가 콘크리트 둔덕형 로컬라이저와 충돌할 당시 기체의 평균 속도가 시속 230km가 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충돌 가속도 검토에 따르면 충돌 당시 평균 속도는 시속 232km, 인체에 가해지는 가속도는 40에서 60G 수준으로 예측됐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 원인의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조사로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혈액 보유량이 보건복지부 혈액 보유 권장량에 크게 못 미치며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지역의 평균 혈액 보유분은 2.81분으로 혈액 보유 권장량보다 2.21분 부족하고 1년 전보다는 3.51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원은 추운 날씨와 함께 고등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혈액 부족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40분 거리를 2분대까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강진만 횡단 교량 건설이 본격 추진됩니다. 동설은 아니었던 지역 생활권 통합은 물론 반값 여행으로 달아오른 강진 관광의 추가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재원 마련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 깊숙이 파고든 강진만을 기준으로 생활권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 강진군. 동쪽에는 마량항을 중심으로 놀토 수산시장 등의 해양문화 관광지가 몰려있고 서쪽에는 다산초당과 백련사 등 대표 문화유적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접근성입니다. 이 같은 대표 관광 코스들을 모두 둘러보려면 강진만을 크게 우회해야 해 차량으로만 40분가량이 소요됩니다. 여행 비용의 절반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이라는 공격적인 마케팅에도 이처럼 낮은 접근성이 한계였습니다. 저희는 푸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신 이렇게 고객들이, 여행객들이 이제 다산을 가려고 그러면 마량에서 가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많이들 못 가시고 하는데 직장 이동 거리 등 불편을 겪어온 지역민 역시 동서 생활권 통합을 오랜 수건 사업으로 꼽아온 상황. 마량을 많이 갈 일이 있는데 놀토시장이나 이제 수산물 사러 가는데 한 3-40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개량이 돼서 절반 정도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에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함께 신전면과 대구면 사이 바다를 직선으로 잇는 강진만 횡단 교량 건설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곳 강진만을 가로지르는 2.5km 길이의 해상 교량을 짓는 데는 앞으로 1,6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오는 2034년 완공을 목표로 2차로 도로가 조성되면 동서 이동거리는 2분대까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양측이 체결한 공동협약서에는 국도나 국가지원 지방도로의 최우선 반영을 추진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불발될 경우 지방도 건설 사업으로 전환돼 강진군이 사업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저희 도의 뜻은 가능한 국도 국지도 승격을 통해서 이 문제를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 하는 큰 뜻을 갖고 있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이 실현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막대한 재원 부담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지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요즘처럼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날에도 환경미화원들은 거리에서 추위와 싸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들이 몸을 녹이고 잠시 쉴 수 있도록 공동 휴게 공간을 마련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에선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기를 막아줄 두꺼운 외투와 귀마개, 내궈머로 무장한 환경미화원 한봉구 씨. 매일 아침 7시 출근해 하루 8시간 동안 밖에서 거리를 청소합니다. 겨울에는 추위와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는 게 일상인데 오늘은 오전까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하 10도 가까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파특보가 내려지면 2시간 내 20분꼴로 휴식을 취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지만 막상 잠시 몸을 녹일 휴게시설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여기서 핸드폰을 보든가 아니면은 조금 잠을 청하든가.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선 휴게시설까지 오고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휴게 시간의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 시간을 점심시간까지 1시간 30분으로 보면 휴게시설은 왕복 18분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씨가 청소를 맡은 원주 문마급에서 공단이 마련했다는 휴게시설까지는 약 13km가 떨어져 있어 차로 가도 왕복 40분이 넘게 걸립니다. 66개 청소 구간을 운영하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휴게시설은 5곳뿐입니다. 공단이 마련했다는 휴게 공간입니다. 대부분 노동자들은 이곳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데 법에서 규정한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른 오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목욕과 세척 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세면대가 전부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공단이 의견 수렴 없이 청소구역을 강제 조정하면서 문제를 더 키웠다고 비판합니다. 기존에는 휴게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근무지와 거주지를 되도록 가깝게 배치해 거주지를 휴게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가지고 개선해 나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묵살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자 공단은 뒤늦게 휴게시설 확보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한파 속 환경미화원들의 고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빈 땅에 농사를 짓고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해 화제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대접만 받을 게 아니라 후손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자면서 3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학금이 무엇인지 모르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23명에게 20만 원에서 6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뜻있는 독지가의 쾌척, 할머니 할아버지의 쌈짓돈, 빈 땅에 감자, 옥수수 등 농사지어 번 돈까지 보탰습니다. 40년 어린이집을 운영한 후원 회장은 농촌의 저출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모금에 솔선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한 100명, 90명 이래 되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 이렇게 워낙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저출산 장학금이라 이렇게 해서 뜻밖의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은 사회에 진출하면 자신도 고향 동생들을 위해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소중한 기회도 받았고 앞으로 이 기회를 발산해서 저도 사회에 좋은 기여를 하겠습니다. 기계면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에서
소중한 장학금을 받은 서울내기 청소년은 고향의 따뜻한 정도 배웁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런 장학금 주신 거 되게 감사드리고 이제 공부도 끝났으니까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곳 포항 기계면에서 새마을 운동이 확산했듯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도 번져나가길 소망합니다. 새마을 발상지 못지않게 이 사업을 잘해서 영구적으로 해서 포항 전 지역에 또 더 나아가 경상북도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청년 시절 새마을 운동으로 부자 마을을 일군 어르신들은 근면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50년 후에는 장학금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기 불황 속에 최근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업체에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겼다가 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 말만 믿고 선뜻 돈을 지불했다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입니다. 사하구에서 30년째 조명 시공업체를 운영해온 60대 부부. 지난달 30일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홍보를 제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색하면 우리 가게가 바로 뜰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준다 했거든요. 이들은 유명 포털 사이트 상단에 노출시키면 매출이 늘 수 있단 말에 170만 원을 주고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지불 금액의 80%를 위약금으로 요구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자 홍보대행 업체 측은 검색 노출 약속도 없었고 위약금도 계약서에 적혀 있다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떳떳해요. 저희는 그 계약서를 다 제작해줬고. 결국 이들은 온라인 광고 분쟁 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피해 신고만 연간 7천 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용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인데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엔 소송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는 방문 판매법상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아 구제받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산은 특히 소상공인 중 60대 이상이 43%로 비율이 높아 업체들의 판촉 행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검색 광고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유사한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전문가들은 계약 시 홍보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계약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전라남도가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49세 이하 부부라면 누구나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이 늦으면 소급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1년 6개월 이내로 신청 기간을 늘렸습니다. 광주 지역의 소매업 체감 경기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의 47개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82로 지난해 4분기보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종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한 ACC 뉴스트의 작품 전시가 오는 3월 새로 개관하는 복합전시 7관에서 열립니다. 뉴스트는 새로운 예술가를 뜻하는 영어의 줄임말로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미술인 가운데 ACC가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해 창작과 전시를 지원합니다. 첫 해인 올해는 이정기 작가와 양나희 작가 등 5명의 뉴스트가 선정돼 지역 작가 전시 공간인 복합전시 7관에서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작품을 선보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어제만큼의 심한 추위는 없겠지만 종일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 어제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4도 안팎의 기온으로 어제보다 무려 9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는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도심은 이렇게 영상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만 전남 곳곳에서는 아직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았던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종일 찬바람도 불어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은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오전 중에 약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돌아섰습니다. 화순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무안에서 5도, 강진에서 7도 예상됩니다. 순천의 낮 기온은 6도로 종일 영상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또다시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영하 4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고요. 모레인 목요일에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